Hello, I am 민성 Kim from Willen to Share. 안녕하십니까. 대구 1과학부 1학년 재학 중인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퀀텀 메카닉스, 그러니까 양자역학 관련 강의를 총 6번 정도 찍을 예정인데, 일단 큰 틀은 물질의 이중성이랑, 그러니까 웨브 파티클 듀얼리티랑 슈레딩거 방정식, 그리고 그를 이용한 수소 원자의 모델 분석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첫 번째 강의로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파동의 입자성, Particle Properties of Wave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동 중에서 특히 빛의 입자성이 제시된 이유를 알려면은 이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블랙바디란 일단은 입사해서 들어오는 모든 빛을 진동수에 상관없이 흡수하는 물체인데, 이제 요 밑에 보이는 요게 이제 캐버티라고 해가지고 속이 빈 구에 굉장히 작은 구멍을 하나 뚫어놓은 물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실험실에서는 이걸로 블랙바디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넣는 복사를 이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걸 통해서 실험적으로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랑 관련된 중요한 공식 중 하나가 레일리 진스 로우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이것이 뭐냐면은 고전 물리로 블랙바디 라디에이션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였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이 네모칸 전원부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상적인 복사를 방출을 하려면은 이제 파장이 이 파동이 진행을 하면서 반사되어 나가지고 상쇄 간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파동의 파장이 이제 벽간격의 절반이 되면은, 절반의 정수배가 되면은 이제 상쇄가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정상적인 복사가 방출이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식으로 쓰면은 P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P는 정수로 1, 2, 3 이런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P가 1일 땐 요거고, 2일 땐 요거고, 3일 땐 요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이제 레일리 진스 로우를 유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서 총 P가 루트 px제곱 더하기 py제곱 더하기 pz제곱이 되겠죠. 이걸 3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는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간략하게 2차원으로 나타냈지만은, 그러면은 파동이 요렇게 있어서 gp dp라고 하거든요. 총 정상파의 기수인데 파동이 요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9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9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여기 양수니까 요거랑 또 다른 축의 한 값이 모두 양수가 되는 전체구의 8분의 1만 저희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체구의 8분의 1이라는 의미에서 8분의 1을 또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파의 개수가 요 간격 안에 dp 간격 안에 있는 점들의 개수랑 같다고 하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구의 껍질, 그러니까 건널비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건널비 값을 곱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파이 p제곱 dp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요식이랑 요식을 통해서 뭐 어떤 하나씩을 얻어내가지고 종합할 겁니다. 요식을 통해서 이제 요거를 진동수에 대한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정상 배기수를 g nu d nu, 그러니까 진동수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요식에서 p는 람다분의 2l, 근데 이게 빛이니까 이제 c가 람다 뉴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주면은 2l 람다 2l 뉴 나누기 c가 됩니다. 그래서 dp를 해주면은 이제 c분의 2l d 뉴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고쳐주면은 파이 이렇게 되고, 요거랑 너가 어디 갔노?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이런 값이 나고요. 여기서 캐버티의 부피가 L 3승이잖아요. L의 세제곱. 왜냐하면은 저희가 L을 캐버티를 이런 정육면체 형태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 부피당 정상합파의 개수가 정상합파의 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상합파의 밀도식은 Gν, Dν 는 여기다가 L의 세제곱을 나눈 8파이 나누기 C 세제곱 U 제곱 Dν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다 지워줄게요.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뭐 사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에너지 등분배 정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의하면은 이제 온도 T에서 자유도당 평균 에너지는 2분의 1 kBT. 그래서 kB는 볼츠만 상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벽에 이런 진동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진동하는 점들. 이게 이런 식으로 1차원 조화진동자라고 하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두 개의 자유도를 가지거든요. 알파는 2. 그래서 알파를 곱해주면은 평균 에너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총 에너지 U, U, DU를 UU, DU는 요식이랑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8파이 KBT 나누기 C 세제곱 뉴 제곱 D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레일리 진스 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되게 치명적인 이슈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캐타스트로프라는 건데, 아까 요식에서 그러니까 진동수 뉴가 무한대로 증가함에 따라 요 값도 무한대로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듯이. 근데 실제로는 무한대가 아니라 이렇게 좀 감소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울트라바이올렛 캐타스트로피라고 합니다. 진동수가 자외선 대역에서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울트라바이올렛 캐타스트로피라고 부르고요. 시간 관계상 플랑크 공식은 그냥 좀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정한 게 플랑크 라디에이션 포뮬라거든요. UU, D뉴는 어떻게 적히냐? 8파이 하 나누기 C 세제곱 그리고 2의 하뉴 나누기 KT-1 분의 U 세제곱 D U 이런 식으로 공식이 적힙니다. 이제 아까 본 식 있잖아요. 요 에너지식. 요 식이 사실 저게 아니라 플랑크가 직접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대입을 하니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플랑크 라디에이션 포뮬라고요. 실제 관측 결과랑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인해서 뭐지? 뭔가 고전 물리에 오류가 생겼나 보다 해서 이제 양자역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파티클 프로퍼티 오브 웨이브, 그러니까 파동의 입자성인데, 일단 그 전에 포톤이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포톤이 광자거든요. 광자? 한국말로. 그냥 쉽게 말해서 비대너지를 가진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전자기파를 매개하는 게이지 보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많이 복잡한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일단 제 강의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제 입자 파동 이중성이라는 게 있는데, 입자는 광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러한 입자들은 이제 다른 거랑 상호작용하기 전까지는 중첩된 상태,
그러니까 이러한 파동의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은 이런 파동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은 실제로 관측을 하는 순간 파동성을 잃는 것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주류 해석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로 파동은 서로 만나도 진행 방향에 변함이 없죠. 그냥 서로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다 하면은 그냥 지갈길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갈길을 가는데 반면에 이제 질량을 가지는 입자들은 부딪히면은 서로 튕겨한단 말이죠. 어쨌든 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진행하는 방식이 분명하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데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이제 파동 이론과 양자 이론이 서로 상부적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 The wave theory and the quantum theory complement each other. 파동 이론과 양자 이론은 서로 상부적이다. 그래서 빛의 진정한 본질은 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빛의 입자성에 대한 현상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한국말로 광전 효과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속이 특정 진동수 이상의 전자기파를 흡수를 했을 때 이제 포토일렉트론, 그러니까 광전자라고 부르는 전자가 방출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특정 진동수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한국말로 한기 진동수라고 합니다. 뉴제로라고 쓰고요. 이거의 정의는 이제 포토일렉트릭 이펙트가 일어나기 위한 최선의 진동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이 한기 진동수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이렇게 금속반에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대충 전자가 있고 여기서 에너지를 가진 빛을 씌워주면은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 값을 받으면은 얘가 더 이상 자기가 뭐 어떻게 원래는 이걸 받아가지고 전이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을 시키는데 더 이상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튕겨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어떤 진동수 이상의 빛을 씌워주면은 광전자가 튕겨나간다 하는 게 광전 효과라는 거예요. 이제 광전 효과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기초적인 회로고요. 요 부분이 중요한데 이게 방전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방전관에다가 양쪽에 금속반을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금속반에다가 빛을 이렇게 쐬요. 빛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광전 효과에 의하면은 전자가 나가겠죠. 전자가 이런 식으로 방출이 되면은 사실 전류가 그러니까 회로에 전기가 흐르는 게 전자의 흐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발생함으로써 전기가 흐르게 된다라는 게 포토엘릭트릭 이펙트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결과가 사실 이제 빛의 파동성으로는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빛이 금속 표면에 도달하자마자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파동이라고 따지면은 금속 표면에 이제 빛이 금속 표면에 이렇게 딱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면은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이 돼가지고 방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둘의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에 있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가 빛의 파동성을 부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빛의 세기에 관계없이 광전자의 에너지가 전부 다 같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빛이 전자기파 이론, 그러니까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서는 빛이 세기가 셀수록 더 큰 에너지의 광전자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자의 진동수가 클수록
광전자가 더 큰 에너지를 가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한 개의 진동수 이하의 진동수에서는 전혀 방출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빛이 파동이라고 따지면은 아무리 진동수가 작은 에너지가 작은 빛이라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시간을 좀 많이 쐬가지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광전자가 방출이 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거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빛의 파동성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나온 게 빛의 입자성입니다. 요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일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일함수. work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phi라는 기호로 쓰거든요. 그리스 기호. 요게 이제 에너지가 하뉴. 그러니까 플랑크 상수에다가 진동수를 곱한 값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한기준동수가 u0이기 때문에 일함수는 하u0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함수 정의가 뭐냐면은 전자가 금속 표면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속에 관계된 성질이고요. 빛의 세기와는 관련이 없어요. 오로지 금속에만 관계된 성질입니다. 그래서 빛의 에너지를 E, 하뉴라고 할 때 빛의 에너지가 E고 요 금속의 이함수가 phi라고 할 때 이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 Ke라고 쓰거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빛의 에너지가 전자가 이제 전이하는데 phi만큼의 에너지를 쓴 다음에 남은 게 Ke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값 Ke가 E-phi 그래서 하뉴 마이너스 하뉴 제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두 번째로 콤프턴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걸 배울 겁니다. 또는 콤프턴 이펙트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콤프턴 스캐터링이 뭐냐면은 이제 전자기파를 전자에다가 비추면은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굉장히 낮아지고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낮아지고 전자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또 굉장히 또 신기한 효과입니다. 아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로우 에너지 피노미나라고 하는 걸 보셨을 텐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물론 여기서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의 진동수를 가져야 된다고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도 이게 나중에 나올 그런 현상들에 비해서는 에너지가 좀 낮은 편이에요. 나중에 뭐 감마선도 나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처음 광자의 진동수를 U라고 두고 나중 광자의 진동수를 U-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얻은 에너지를 KE라고 두면은 에너지가 하뉴 프라임, 하뉴 다시 그다음에 KE가 될 거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처음 총 에너지는 얘가 정지 있었기 때문에 하뉴 다시 더하기 K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항을 해가지고 KE가 하뉴 마이너스 하뉴 다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성 이론을 배워보신 분들 아실 텐데 E가 루트 PC의 제곱 더하기 MC 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광자는 질량이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유항은 지워줄 수가 있고요. 제곱이 날아가면은 제곱이랑 루트가 딱 날아가면은 E는 PC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광자의 에너지가 하유이기 때문에
광자의 진동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각을 파이라고 하고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제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 운동량이 같다는 총 운동량이 같다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제 가로축 방향에서는 가로축 방향 x축이라고 해요. x축 방향에서는 이제 이쪽 방향의 진동수가 처음엔 c분의 한유였고 나중에는 c분의 한유 다시잖아요. 근데 c분의 한유 다시를 x성분으로 분해하게 되면은 여기서 딱 직각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값이 요 빗변의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요 값은 c분의 한유 다시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적게 되면은 c분의 한유 다시 코사인 파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나중 전자의 운동량을 p라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p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y축 방향에서는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y축 일단 처음에는 빛도 x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전자도 멈춰 있었기 때문에 처음 운동량은 0이 되겠죠. 0. 그 다음에 아까 직각삼각형이랑 같은 방법으로 써가지고 요 세로축 방향이 빗변의 사인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은 얘는 플러스 방향이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볼을 붙여줄 겁니다. p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잘 해주시면은 pc 코사인 세타는 한유 마이너스 한유 다시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pc 사인 세타는 한유 다시 사인 파이 이런 두 가지 식을 또 추론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합시다. 그러면은 p제곱 c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제곱을 하기가 상당히 귀찮은 관계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더합니다. 더하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공식이 있거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 된다. 요 세타의 값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 두 값을 더해주시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더해서 1이 나오기 때문에 b제곱 c제곱이 되고요. 요 값도 어떻게 머릿속으로 잘 전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산 과정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다시 코사인 파이 더하기 한유 다시 제곱. 여기 납득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코사인이랑 사인이 전부 다 제곱이 돼가지고 더해지기 때문에 오름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식이 한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총 에너지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E 라고 두고요. 요게 운동 에너지랑 정지 에너지를 더한 거잖아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근데 요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PC의 제곱 더하기 MC 제곱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 P제곱 C제곱은 KE의 제곱 더하기 EMC 제곱 KE가 됩니다. 이게 전자의 에너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식이고요. 근데 아까 전자의 에너지가 총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를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P제곱 C제곱이 어떻게 나오냐? 제곱이 하유의 제곱 더하기 2하유 다시
더하기 하뉴 다시의 제곱 더하기 2mc 제곱 하뉴 마이너스 하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아까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예. 근데 여기서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P제곱 C제곱 P제곱 C제곱 뭐야 이거 둘 수 있겠는데 하면서 바로 뭔가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제 이거랑 이거를 갖다고 두면은 얘랑 얘가 사라지고 얘랑 얘가 사라지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 2mc 제곱 하뉴 마이너스 하뉴의 제곱은 2mc 하뉴 마이너스 하뉴 다시는 2하뉴 하뉴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됩니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컴퓨터 산란식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를 파장 람다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도록 할게요. 양변을 이제 2하제곱 c제곱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mc 나누기 하 c는 c분의 u c분의 u 다시 1 마이너스 코사인 사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는데 빛에서 c분의 빛에서 u는 빛에서 c는 u람다라고 했기 때문에 c분의 u는 람다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하분의 mc 람다분의 1 마이너스 람다 다시 분의 1은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의 람다 다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를 예쁜 식으로 이제 통분을 해주시고 양변에 이걸 날린 뒤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아주 예쁜 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람다 다시 마이너스 람다는 mc분의 하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요거를 이제 델타 람다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곱부턴 산란식입니다. 뭐 굉장히 증명 과정이 복잡했는데 사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랑 운동량 보존 법칙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머리만 어떻게 좀 쓰시면 유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mc분의 하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람다 c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요거를 이제 콤프턴 파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mc분의 하가 있으면은 안 예쁘니까 그냥 이렇게 꽂혀주는 겁니다. 람다 c. 그러면 식이 굉장히 예쁘게 하나가 나오겠죠. 요게 콤프턴 산란식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보면은 X선을 쏘면은 여기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산란이 되고 뭐 가끔씩 산란이 되지 않은 X선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콤프턴 산란에 의하면은 요값만 생겨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값이 왜 생기냐면은 아까 요거를 유도할 때 요 입자 있잖아요. 입자 요 전자 요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따지면은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굉장히 단단히 묶여있어서 충돌할 때 원자 전체가 아예 움직여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릴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본 M 값이 전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 전체의 질량이 되겠죠. 겁나게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건 M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요 값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다는 겁니다. 귀값이 요 값이에요. 요 체크포지션 값.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힘들었죠. 아까 그 기괴한 식들을 보느라. 여기서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게 전혀 없을 예정이라 가지고
안심하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림은 굉장히 복잡해 보긴 하는데 어쨌든 일단은 페어 프로덕션이 뭐냐? 페어 프로덕션은 광자랑 이 원자 핵이랑 만나면은 광자가 전자랑 양전자로 물질화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광자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을 때 나타난 현상이고요. 여기서 이거를 감마라고 썼는데 이거는 감마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아까 뭐 게이지 보존 뭐 어쩌고 얘기가 났었는데 그 이론에서 광자를 감마라고 쓴단 말이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감마 표시가 있는 거고요. 감마, 광자.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페어 아니힐레이션 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쌍소멸인데 요거랑 반대로 양전자랑 전자가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둘이 접근을 하면은 이게 광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사실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봅시다. 일단은 전자랑 양전자가 있죠. 양전자 E 플러스라고 하거든요. 양전자의 전하량이 플러스 Q고 플러스 E고 이를 마이너스 E라고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뭐 당연하게 광자의 이건 0이죠. 0. 전자량은 0이고 그래서 충돌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총 전하량도 0이고 되고 나서의 총 전하량도 둘이 더하면 0이기 때문에 전하량에도 특히 차이가 없는 데다가 이제 정지 에너지까지 고려를 하면은 광자의 에너지랑 얘랑 에너지 값을 더한 게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신기하죠? 근데 이제 전자는 질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통해서 이제 정지 에너지 MC 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각각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0.51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값을 더하면은 어떻게 되냐?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움직이려면은 이 정지 에너지 이상의 값을 가져야지 움직입니다. 총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랑 얘 에너지랑 얘 에너지가 최소한 1.02 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에너지가 요거 이상이 돼버리면은 얘가 감마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감마선. 그 이상의 그거를 감마선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에너지가 클 때 요런 쌍소멸이랑 쌍생성이 나타난다고 보면 됩니다. 감마선. 뭐 아까 제가 이게 감마선이 나타나는 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감마선이긴 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감마선만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그냥 광자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머리를 아프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레일리 진스 공식이랑 그거의 오류, 그 다음에 플랑크 공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플랑크 공식에 의해서 양자각이 시작이 됐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자 개념을 통해서 이제 광전 효과,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랑 실험, 그 다음에 컴퓨터 스캐터링이라고 하는 거랑 굉장히 복잡한 식 이런 것도 알아봤고 페어 프로덕션, 아니힐레이션 이런 것도 알아봤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좀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이제 이거를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와 이게 뭐고 이게 와 딱 겁나게 어렵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막 처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해하고 이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파동의 입자성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입자가 파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겁니다. 입자의 파동성.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슈레딩거 방정식 그럴 때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다음 강의는 좀 많이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좀 어려운 수학 기호가 있을지언정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끝내야겠죠. 일단은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See you in my next video. Thank you.